25년의 진짜 본 게임은 하반기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단기간에 막 뜨겁게 역시 강남 또 해제되고 이제 뭐 갭투자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펌프질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그럼 2년, 3년, 4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 뭔가의 모멘텀이 있냐라는 거죠. 전혀 아닌 겁니다. 강남이나 뭐 잠실 쪽에 아파트 못 파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절호의 매도 기회를 저는 준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호재에 팔아라. 오죽하면 지금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산은 노인하고 바다밖에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실도 생기고요. 70만이 줄었잖아요. 부로 따지면 강남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권 무너지고 있죠. 수요가 줄고 경기도 안 좋고 건설업계도 안 좋고 고향에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차라리 서울에 아파트를 사든 서울에 빌딩을 사자라고 해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우리는 이제 계속 서울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궁금해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꼭 강남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남의 세상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하러 그런 거 신경 써요. 내가 내 자산에 맞는 규모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그리고 이게 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즉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서는 싸게 사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궁극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왜? 계속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구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통화량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분만큼은 인플레이션 해치를 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부동산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한 4년 만에 인구 감소가 60만 명 이상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이 정도는요, 그냥 천안 도시예요. 천안만한 도시 하나가 지금 한 4년 사이에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사요. 대출 다 받죠? 네. 대출 상환 기간이 몇 년이죠? 뭐 최대 30년까지 못 가죠. 최대가 30년이 아니고 이제 보통 30년이고, 보통. 40년짜리도 있고요.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 이제 50년짜리도 있었죠. 자, 그럼 30년 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0년 뒤면은요, 2055년입니다. 자, 국민연금 고갈이 언제부터 돼요? 아마 그 즈음, 그쵸? 그쵸, 2055년, 2060년, 네, 이 네. 즈음부터 국민연금 아예 한 푼도 못 받아요. 노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금 이제 노후이신 분들은 그래도 뭐 100이든 200이든 받으시는 평생 받는 돈이 있는데 네. 이제 없다고요, 이런 것도. 그리고 그때 가면 인구는 훨씬 더 줄어 있겠죠? 과연 부동산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과 내 노후를 걸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저는 제가 이제 21년 10월 달에 제가 그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라고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가 최고점인 지역이 95% 이상입니다. 고가 시장이 일부만 이때보다 지금 회복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때 이전에 잘못 사셨던 분들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경매로 날아가고 다 깡통 차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사실 때는 앞으로 30년, 40년 뒤까지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 뭐 정부에서 잠깐 뭐 특례 정책 해준다고 뭐 한다고 금리 싸서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샀다가는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니까요. 이거 5년짜리 혜택이에요. 5년 지나면 금리 원상복귀 됩니다. 근데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전 세계 석학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저금리 시대는 완전히 잊어라. 2010년대부터 2020년대 초까지 유지된 이 전 세계적인 저금리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살면서 한 100년 이상의 차트를 보잖아요. 거의 없었던 시기예요. 지난 100년 중에서 가장 금리가 낮고 그래서 이런 투자 자산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인데 이런 거에 너무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금리 상황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에 비우수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경고하는 석학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은 이제 지방에서 기회가 오고 수도권은 특히 서울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매도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예, 지금 제 말이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예, 올해 하반기 한번 예, 지켜보시죠. 사실 지방은 더 되게 지금 막 엄청 지방은 심하게- 굉장히 안 좋죠. 네.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지방의 부동산 시장.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2025년 하반기, 특히 이제 가을 연말 정도가 대반전이 시작되는 네,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부터는요. 지방의 여러 지역들에서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을 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는 지방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수도권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그 중에서도 고가 아파트 시장들. 네. 그 지방이 이제 좀 분위기가 뭐 좋아질 수 있다. 뭐 어떤 반등의 계기, 뭐 이런 어떤 좀 뭐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좀 여쭤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있는 현상을 보고 미래를 예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틀릴 때가 많은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예, 수요, 그다음 공급. 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급 절벽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공급 절벽인 곳은 어디냐? 지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수도권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서울 분위기 좋죠. 네. 전국이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되겠죠?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실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데이터까지 합쳐서 보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은 26년만 공급이 작아요. 네, 거기 좀 많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27년은 다시 늘어납니다. 27년부터. 자, 근데 지방 시장은 어때요? 지금 굉장히 안 좋죠. 네. 미분양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쉽게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진행하는 단지들의 데이터까지 합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대구나 경남, 경북 이런 곳들은요. 정말로 앞으로 한 27, 8년까지 완전 공급 절벽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는 게 이제 내년부터. 빠른 지역은 올해 한 하반기부터. 그래서 일단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인 이제 공급 절벽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서울과 지방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다를까요? 그렇죠. 네, 네, 그 크게 비용. 얼마나 이제 뭐 비싼 자재를 쓰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인 건축 자재비나 인건비가 거의 유사합니다. 즉 무슨 얘기? 땅값만 다른 거고요. 지방에도 아파트를 짓는 원가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지금은 굉장히 오랜 기간 공급 절벽이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사이클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2008년하고 2025년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2008년 초, 2007년 말, 2008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는 중국 펀드를 줄 서서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몇 년 동안 중국 펀드로 대박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증권사에 줄을 서서 펀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 꼭지를 잡았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이 똑같아요. 최근이. 많은 사람들이 뭐에 미쳐있냐. 미국 주식. 거의 신봉에 가까운. 미국은 최강이야. 미국 기술력 최강이고 미국 주가는 아무리 거품이 있어도 결국은 다시 올라가. 이런 믿음들. 또 코인도 그와 비슷한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 미국이 2007년 9월달, 2024년 9월달에도 B컵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즉 B컵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컵 금리를 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품이 쫙 빠졌죠. 네. 그래서 그때는 중국이 좋았고 최근에는 미국이 좋았지만 사이클이라는 모든 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무릎 밑에 사서
얻기 위해서 팔아라. 즉 저평가될 때 사서 고평가될 때 팔아라예요. 예,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또. 예, 그냥 현상만 바라보고 지방은 안 좋고 서울이 좋으니까 서울은 계속 갈 거고 지방은 계속 안 좋아질 거야. 예, 이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내년이 아마 지방 부동산 일부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하는 원년이 될 겁니다. 사실 뭐 저희는 이제 현상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최근에는 좀 미분양, 네. 뭐 또 악성 미분양 네. 이게 이제 뭐 대구나 뭐 이런 지방을 중심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뉴스들을 많이 저희도 포함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미분양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금 이제 계속 해결이 되면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정책적인 이런 정책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아까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고 수요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지방에 있는 그 수요만 가지고는 대세 상승이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떤 수요를 불러일으켜 줘야 되냐?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지방 시장. 그럼 투자 수요라는 건 뭐예요? 지금 취득세 중과로 묶여 있는 이거가 이제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올해 하반기에 제가 상당한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충격은 지방에도 똑같이 미칠 겁니다.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 지방 때문에 뭐 중공업 미분양을 취득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나 뭐 취득세 중과 이런 거 없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정책들이 계속 지금 영역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상반기 중에 지금 공시지가 2억 이하짜리는 지금 취득세 중과세 아예 없애겠다. 이런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네.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지방 안 좋으니까 살려야죠. 안 좋으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패턴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부양 정책을 펼치고 이것들이 강도가 점점 세져요. 점점 세지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안 좋았으니까 공급이 없고 그러면서 다시 또 몇 년 동안 대상설 이 패턴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내년부터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뭐 서울만 좋고 지방은 너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방에 계신 우리 아파트 소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년부터 이제 대세 상승하는 지역들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 예, 힘내십시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토지거래 허가 해제를 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해제된 아파트 단지들 위주로 이제 상대 호가도 많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또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상승으로 좀 퍼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제가 전망을 할 때는 상반기에는 뭐 보합이나 아니면 좀 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는 상황인 거고, 근데 현재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지금 단기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냐면 24년 작년 한 6월 달 정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월 달에 바닥치고 2월, 3월, 4월 조금씩 좋아지다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어 버린 거죠. 주식시장도 하락을 할 때 대세 하락 구간이어도 내려가다 반등 나오고 내려가다 반등 나오고 그러다 이제 와장창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2025년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제랑 똑같냐면 2008년 그리고 2022년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랑 같이 곁들여서 보잖아요. 그러면 2025년은 2008년과 너무 유사하다. 2008년에는 상반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면서 상당한 폭락이 있었고요. 2022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 못했던 엄청난 폭락 상승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저는 25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25년에 진짜 본 게임은 하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상반기에 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단기간에 막 뜨겁게 역시 강남 또 해제되고 이제 뭐 갭투자 할 수 있고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펌프질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그럼 2년, 3년, 4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 뭔가의 모멘텀이 있냐라는 거죠. 전혀 아닌 겁니다. 예,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토지거래 허가 해제는 사실 그동안에 이 강남이나 뭐 잠실 쪽에 아파트 못 파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분들에게 절호의 매도 기회를 저는 준 게 아닌가. 예,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호재에 팔아라.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거기에 풀린 지역이 네.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뭐 훈풍이 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전체적인 서울에 대한 영향.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2022년에도 폭락이 오기 전까지도 계속 상승만 얘기하셨던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 다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얼마냐면요. 금방. 불과 며칠 전에 1420 얼마였는데 1460원 됐어요.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지금 상당히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열광했던 코인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8만 달러 초반까지 지금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자산 시장의 어떤 거품이 저는 굉장히 빠지고 있는 이런 초기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레스 DSR 지금 3차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강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불패에 대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강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첫째는 2020년과 21년에 모두가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던 시기에 15 이상 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대출을 아예 안 해줬어요. 그럼 그때는 사신 분들은 전부 다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22년 하락장이 왔고 서울도 평균 22% 하락했습니다. 그때 하반기에만. 그리고 그때 잠실이 진짜 많이 빠졌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이 고가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저는 이 코인과 미국 주식 시장의 이제 불장. 그래서 코인과 미국 주식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고가 아파트에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패턴들이 이미 이제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스트레스 DSR 3차가 또 시행이 되는 7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2008년, 2022년에 못지않은 상당한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현상만 바라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전체적인 큰 대세적인 흐름에서 내가 지금 자산 시장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봄이라는 계절에 있는지 여름이라는 계절에 있는지 가을이라는 계절에 있는지 겨울이라는 계절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요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겨울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안 좋잖아요. 뭐든지 본질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본질적인 에너지는 전부 없이 정부의 이런 50조가 넘는 2년 연속, 3년 연속 되는 이런 엄청난 부양책,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이런 반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2년, 3년, 4년 계속 올라갈 거다. 저는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있지만요. 앞으로 1, 2년 사이에 엄청난 시비가 엇갈리게 될 겁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는 굉장한 상당한 변동성이 저는 오게 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어요. 이 토어제 해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잖아요. 뭐 투기를 막는 효과가 원래 있었던 거다. 뭐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이제 가격은 오르고 네. 이 토어제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이거를 시행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뭐 뭔가 이런 정부가 애초에 의도를 했던 대로 시장의 에너지가 꺾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정부가 규제를 펼치면 떨어지고 규제 정책을 펼치면 떨어지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제 정책들이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에너지가 쌓이면 그게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라고 해서 시장의 본질적인 에너지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됐으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맞는 논리라면 반대인 거. 그럼 토지거래 허가 묶이면 그럼 하락 떨어져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상승 주장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펼치시는 분들이 이때다 하고 얘기하기에 너무 좋고 바람몰이하기 너무 좋고 그래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이거는 올해 상반기를 넘어가기 힘들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게 사실 이제 강남에 영향을 당장은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슨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양극화를 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게 저는 2020년과 21년에 대출 안 해준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자산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예. 대출을 안 해준 지금은 거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현금이 있는 사람이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좋은 데를 선호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어떤 아파트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그런 청약들이 나오고 이 청약들이 또 로또 청약으로 하는 것들이 또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뭔가 부동산에 좀 막 미치게끔 하는 이런 요인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거기에 미국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도 불과 얼마 전에는 굉장히 견고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강남 시장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거는 이제 조만간 머지않아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